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2일과 13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본격 선거전에 나선 후보들은 지역을 위해 발벗고 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의성 주민들은 청년 인구 유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랜드마크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산림청이 지난 3월에 발생한 경북 강원 지역 산불 피해 복원과 관련해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성군의 유기농 산업복합 서비스 지원단지가 들어섭니다. 안개면 용기리 일대에 4년간 18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등록이 이루어지는데요. 대구시장 후보 4명도 첫날 일제히 본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에 후보들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대리인이 참석해 후보로 등록을 했고 다른 후보들은 직접 등록했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고향 대구를 위해서요, 청년과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구시장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구시의 새로운 미래 50년 비전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대구를 일할 맛 나는 정말 생태도시 대구로 만들어서 대구를 떠나지 않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0년 넘게 보수 정치 믿어주셨지만 대구 시민들의 삶이 여전히 팍팍합니다. 그 책임을 묻고 새로운 시대의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대구 시민들을 만나겠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첫날부터 각 선관위를 찾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앞서 대구시장 후보들도 시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얘기했습니다만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마다 후보의 지지자들로 북적였는데요. 후보 등록 첫날 표정 이하영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본 후보 등록이 시작된 12일 많은 후보자들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안동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권기창 후보는 등록을 마친 뒤 안동시의 미래 비전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시장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동시의 미래 비전 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각오로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서 정주 인구 30만을 만들고 오전 10시쯤 후보 등록을 마친 무소속 정훈선 후보는 단결과 화합의 정치로 안동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안동시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성장 동력의 마련으로 안동시가 더 풍요로워지는 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위한 후보는 오후 시간을 선택해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위기에 빠진 안동을 구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남겼습니다. 당과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공천, 당의 요청이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준다는 그 믿음 속에서 지역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 생각, 그래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 선거 후보자들도 본선거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약 대결과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지방선거에는 17명의 광역단체장과 226명의 기초단체장, 872명의 광역의원,
2,988명의 기초의원, 17명의 교육감을 뽑습니다. 또한 인천과 창원 등 7곳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앞으로 선거 일정을 정리해 볼까요? 13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오는 19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사전투표는 27일과 28일에 실시되고요. 본투표는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지방자치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대선과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게 사실인데요.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데 말이죠. 풀뿌리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소중한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의성구는 청년 유입 정책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유입되어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같이 지역민들과 또 기존에 있던 청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오히려 저희 청년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움직이게 되면 정책이 아닌 청년이 청년을 불러오고 청년이 청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 또 활력이 넘치는 의성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같은 문화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의성이라고 하면 관광 쪽으로 명확하게 떠오른 그런 부분이 없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가 적어 안타까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민들이 세대를 아울러 즐길 만한 문화시설이 부족해 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이런 문화시설이 생긴다면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의성군에는 다양한 연령층에 맞게끔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어린아이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센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지원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 청년 관련된 센터가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조금 더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청년 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시게 되면 오히려 들어왔던 청년들, 기존의 청년들이 좀 체계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조금 더 요청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청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청년 센터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외부 인력 확보를 위해 기숙형 편의시설을 만들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일손 부족과 그리고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 지역의 많은 농가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인력들을 위한 이런 편의시설이 지어진다면 일자리가 필요한 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이고 그로 인해 일손 부족 해결은 물론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인건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유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그 처분을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종부세 등 보유세도 부담스러운데 새 정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정철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이해득세를 따지느라 분주한데요. 다주택자들의 선택지, 한 채를 팔고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 계속 보유하다, 목표 가액에 이르면 처분한다, 자녀에게 증여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뉠 듯합니다. 자, 상황별로 짚어보죠. 먼저 한 채를 처분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중과유예가 시행되면 중과될 경우보다 양도세가 확연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중과유예로 인한 중과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영향으로 양도세의 부담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만큼 보유세의 과세 표준이 감소하게 되고 주택 수가 감소하게 되어 종합부동산 세율의 완화로 보유세 부담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종부세와 재산세가 부담되긴 하지만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 수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더 이득이지 않겠냐 이런 수요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1.5%로 정부 목표치인 2030년까지 90%에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연도별로 비율적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예상한 것과 달리 커져버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유주택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건 어떻습니까? 증여세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부담부 증여를 하면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아파트가액에서 임대보증금 및 담보대출가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아 상대적으로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인계한 임대보증금이나 대출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주택자면 이 양도소득에도 중과세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중과유예가 시행이 되면 이 양도소득세 또한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 반드시 자녀가 상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양도와 달리 현금의 유입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납부해야 할 양도세와 증여세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곧 세부사항이 발표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선행하시고 선택지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한 후에 의사결정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정철 수석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산림청이 지난 3월 초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지난달부터 전문가와 학계,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불 피해 보건 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최근까지 긴급 벌채 추진과 피해목 활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지 중 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산림과학원 등과 함께 별도 산림생태보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산림청은 말했습니다. 의성군 안개면 일대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가 조성됩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친환경 농업과 관련한 교육, 먹거리, 유통 등의 공간을 조성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안개면 용길 일대 4년 동안 도비와 군비 등 180억 원이 투입되며 유기농 복합 체험시설, 통합 유통, 물류 가공시설, 친환경 스마트 시범 농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환경미화원 6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정년 퇴직과 산재, 휴직으로 인한 결혼을 보충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학력, 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응시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이며 도시재생사업본부 자원순환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채용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지난해 6명을 선발한 환경미화원 공개 채용에는 212명이 지원해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대구가 1,888명, 경북이 2,6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경북 재택치료자는 2만 2천여 명이며 이 중 2,700여 명이 집중관리군입니다. 중증병상 가동률은 대구가 24.7%, 경북이 27.7%입니다.